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고 3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먼저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기상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현재 기상 레이더를 통해서 비가 오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집중되는 곳은 충청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입니다. 폭이 좁고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지역을 자세히 볼까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은 지금 충남 아산과 천안, 강원도 정선 등지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이렇게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에 집중돼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역으로는 이틀 동안에만 최고 3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또다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집안은 물을 잔뜩 머금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산사태 위험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지금 춘천과 경기 남양주 등지에는 산사태 경보 내려져 있고요. 중부 산지와 경북 북부 산간 지역으로도 산사태 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위험 지역으로는 주민들 경계가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더 내리게 될까요? 네, 슈퍼컴퓨터 예측 자료를 보면 비는 오늘 낮 동안에는 강한 비구름이 지금처럼 중부지방으로 오르내리면서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빗줄기가 약해지는 곳도 있겠지만 오늘 밤 늦게부터는 더욱더 강해지면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들어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등 주로 중북부 지방을 통과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1시간에 5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만 중부지방에 100에서 최고 300mm, 그리고 경북 지역에도 최고 100mm가량으로 주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성된 장마전선에 이 태풍까지 영향을 줄 것 같다면서요? 네, 지금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에 걸쳐 있는데요. 4호 태풍 하구핏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태풍은 내일 중국 동해안에 상륙한 뒤에 소멸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태풍에서 장마전선을 향해서 덥고 습한 열대 수증기가 계속 밀려올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 탓에 장마전선 상에서 비구름이 계속 발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에는 모레까지 최대 5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걸로 예보됐고요. 그 뒤로도 장마전선은 중부지방과 북한지방을 오르내리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도 계속 영향을 줄 걸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지금도 경기도 곳곳에서는 폭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평택의 한 공장에 산사태가 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이 매몰된 근로자들 안타깝게도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는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현장에 있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곳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청부급에 위치한 한 공장인데요. 오전 10시 49분쯤 산사태가 나면서 33살 이모 씨 등 4명이 매몰됐습니다. 긴급 출동한 평택 소방서가 매몰된 근로자 4명에 대해 모두 구조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안타깝게도 3명은 의식불명으로 숨지고 중국인 근로자 51살 정모 씨는 심한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산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고 현장 부근에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제방이 무너져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오쯤에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에 위치한 제방이 유실돼 인근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59분쯤 부모님이 사는 주택 방향으로 물과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요. 이후 거주자에게 인근 산으로 대피할 것을 안내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피해를 입은 가구는 2가구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산사태가 발생한 안성시 죽산면 지역에선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계속 이어진 비로 지반이 약해져 추가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아침부터 이 팔당댐 방류량이 늘면서 한강 잠수교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 올림픽대로는 불어난 한강물로 일부 구간에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문예슬 기자. 네, 이 비는 그친 것 같은데 지금 한강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데 이 올림픽대로 통제 구간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보시다시피 현재 잠수교는 물론 한강공원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물이 불어나는 게 시시각각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며 한동안 잠수교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예측했습니다. 팔당댐 방류량은 오늘 새벽 잠시 줄었다가 밤새 북한강 수계 쪽에 비가 많이 내리며 낮부터는 초당 12,0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초당 10,000톤가량 방류하는 건 최근 5년간 2건 정도에 불과할 만큼 대규모입니다. 팔당댐에서 흘러나온 물은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서울 잠수교 인근에 도착해 한강 하류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후 3시부터 24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잠수교 통제는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잠수교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또 이 서울 시내 곳곳에 이 교통이 통제되는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방금 전인 오후 1시 15분부터 이곳 올림픽대로 한강철교에서 당산철교까지 양방향에서 모두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대부분 구간과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와 여의 하류 나들목 등도 여전히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며칠 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관악구 도림천 등 18개 하천의 출입도 통제된 상황입니다. 반면 통제가 해제된 구간도 일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녹천교에서 수락 지하차도 구간과 서울 광화문 종로소방서에서 외교부로 가는 지하차도가 오전부터 재개됐습니다. 이번 비로 서울 곳곳에서 땅이 꺼지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적은 비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는 지금도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춘천에는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하게 내리던 빗줄기는 지금은 다소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몰려 있어 천둥과 번개는 반복적으로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춘천, 철원, 원주, 태백, 영월 등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경보 등 산사태 위험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비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철원 동송이 340mm를 넘었고 춘천도 250mm를 넘겼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영서에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최고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번 비로 이 강원도 지역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비에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토사 유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와 영월, 양구, 춘천 등 강원 영서 지역 곳곳에서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철원군 갈마릅 한 아파트에서는 강한 비에 아파트 외벽이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화천군 산양리와 철원군 와수리 등에는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 20여 명이 한때 긴급 대피하는 등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에는 홍천군 홍천강 홍천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강 수계댐도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의암댐과 춘천댐이 올해 처음 수문을 열어 초당 2,000톤에서 4,000톤 사이의 물을 하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충북 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충주댐 수위도 많이 올랐는데요. 2년 만에 댐 수문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승현 기자, 이 방류량이 계속 늘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충주댐 수문이 오늘 정오에 열렸습니다. 충주댐 관리단은 현재 수문 6개를 모두 열고 초당 1,5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조금 뒤 3시부터는 방류량을 초당 2,000톤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콘크리트 다목적댐인 충주댐 수문이 열린 건 2018년 9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방류 직전 충주댐 수위는 140m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38m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만수위인 145m를 불과 5m 남겨두고 방류를 시작한 건데요. 수자원공사는 물을 방류해 수위를 136m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충주댐 관리단은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수문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집중호우로 댐 하류에서 소방관과 주민이 실종돼 수색 작업을 하느라 방류 시점을 2시간여 미뤘습니다.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상류 지역의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어 방류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류된 물은 오늘 오후 6시를 전후해 하류인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하류 지역의 주민들은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댐에서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한강 수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요 댐이 방류를 시작했거나 이 방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한강 홍수통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이 한강 유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한강 홍수통제소에선 한강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 강들의 수위와 댐 방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강 수계 수위가 계속 변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북한강 수계댐들이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청평댐을 비롯해서 의암댐과 춘천댐이 어제부터 계속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은 아직 방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홍수기 제한 수위가 190.3m인데 현재 수위는 185m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댐들의 방류가 계속되면서 한강 하류 수위에 영향을 주는 팔당댐 방류량은 늘고 있습니다. 팔당댐은 오늘 오전 8시 20분부터 수문 15개 중 10개를 열고 1초에 10,000톤을 방류했는데 낮 12시 20분부터는 수문 13개를 개방해 초당 13,000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되고 있고 정오에 충주댐도 방류를 시작했기 때문인데 팔당댐의 제한 수위인 25.5m를 유지하기 위해선 초당 10,000톤이 넘는 물이 한동안 방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기와 이 충북에 홍수특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 특보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폭우가 예상되면서 홍수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현재 경기 여주 흥천대교와 원부교 지점 등 4곳엔 홍수경보가, 충북 괴산 목도교 지점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강원 홍천군 홍천교 지점도 12시 50분부로 홍수주의보가 추가 발효됐습니다. 이곳 한강 홍수통제소의 관계자에 따르면 강한 비구름대가 몰려들고 있는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지역에서 홍수특보가 추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도 경기 평택 공문교와 동영교 등 안성청 인근 수위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 서울시는 서울올림픽대로 가운데 염창 IC에서 동작대교 양방향이 오늘 오후 1시 18분부터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올림픽대로 통제 구간은 염창 IC에서 동작대교 양방향입니다. 서울시가 밝힌 내용입니다. 네, 이 강원 충청 지역에 내린 폭우로 전국 철도 곳곳에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와 국도 곳곳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이 철도 관련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전에 전해드린 상황에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먼저 복구를 마친 중앙선 정구간은 오늘 아침 6시부터 운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충북선도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재개돼 대전과 충주 간 무궁화 호 10개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충주에서 제천 간 열차 운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태백선은 전 노선이 멈춰선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동선도 영주 동해 간 열차 운행 중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해 동대 구간 무궁화호 4개 열차는 모두 운행하지 않고 동해와 강릉 간 셔틀 무궁화호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코레일은 피해 규모가 커 복구 작업도 길어지고 있다면서 기상 상황에 따라 복구 작업 소요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열차 이용 전 코레일톡 어플리케이션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토사 유실이나 붕괴 위험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고속도로 구간들도 여전히 통행 제한 상태입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 영동선 인천 방향 진출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해곡동 국지도 57호선 곱등고개 구간도 오늘 아침부터 차량 운행을 막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기 화성시 상신 2 지하차도와 반정 지하차도, 효원 지하차도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기준 공식 집계 결과 이번 호우로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비상대응 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 정부 세종청사 연결합니다. 송구만 기자, 이 전국의 피해 상황 어떻게 됩니까? 네, 이곳 중대본에는 전국의 피해 상황이 집계가 돼서 하루에 5차례 공식 집계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많은 비가 쏟아진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을 기준으로 그제부터 호우 관련으로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이 6명은 경기도 평택 공장 사고는 제외한 수치인데요. 평택에서 토사가 덮쳐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이는 오후 4시 반 중대본 집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제 서울 도림천에서 8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구조됐지만 숨졌고요. 또 어제 오전 경기 안성에서는 산사태로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급류 등으로 사망자가 4명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 반 최신 집계를 기준으로 보면 충북 지역에서 8명이 실종이 됐고 경기도 포천에서는 낚시터 관리인 1명이 실종이 돼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어서 인명피해 규모가 오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민도 늘고 또 시설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데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재민이 약 800여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200여 명은 집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600명 정도는 마을회관이나 체육관 이런 곳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임시 대피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경기도 이천과 여주, 강원도 영월, 철원 등의 주민이 1,540명이 지금 일시적으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중대본은 어제 오후 3시부터 대응 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올렸는데 전국에 2만 명 넘는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계속된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나 하천변, 침수 지역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장 공무원들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국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야외 작업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와 주택,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 3,400여 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110건이 응급 복구돼서 복구율은 3.2%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가 바로 산사태입니다. 이 산사태가 잘 발생하는 곳은 어디고 또 비상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최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23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단 3명으로 87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오늘 기상특보로 인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은 사전 녹화된 화면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389명입니다. 어제 신규 격리 해제자는 21명으로 현재는 92.3%가 격리 해제되었고 806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13명이며 사망자는 어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커피 전문점과 관련하여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누적 확진자가 총 10명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강원도 홍천 캠핑장 관련 확진자 중에 가장 빠른 증상을 보인 확진자가 7월 22일 14시경에 약 30분간 서울 강남구 커피 전문점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확진자 간의 접촉 여부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캠핑장과 관련하여 캠핑장에 참석한 가족 중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확인된 20명 중 검역 단계에서 14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 격리 중에 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내국인이 14명, 외국인이 6명이었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미국이 2명, 멕시코 1명, 그리고 알제리 2명, 방글라데시 4명, 러시아 4명, 필리핀 2명, 일본 2명 등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 사례가 62.1%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집단 발생은 18.4%, 그리고 조사 중인 사례는 6.6%로 41명이었으며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12명, 1.9%였습니다. 최근 4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시면은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였다가 약간 감소하였고 지역의 집단 발병 사례가 많이 감소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에 일일 평균 27.7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의 증가에 대응하여 6개 국가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이미 지정한 바 있고 비자와 항공편에 대한 제한 조치, 그리고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등의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유입되는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환자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 유입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례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해외 유입 환자에 대한 차단과 검역, 격리 등의 필요한 조치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16.9명이 발생하였고 이전 2주에 비해서는 4.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1주 동안에는 일일 평균 환자 수가 9.9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환자들의 그 연령대별로 양상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비중이 49.2%에서 44%로 감소하였고 20대에서 30대 비중 그리고 40대에서 50대 비중은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그리고 호남권은 진정세이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캠핑장, 식당, 카페 등과 관련돼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중부 대부분과 경북 북부 지역엔 호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내려가면서 수도권 지역의 빗줄기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지금은 주로 강원과 충청 지역에 벼락을 동반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충남 아산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마치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지금 비가 약해진 곳에서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특히 영서와 충청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50에서 10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는 100에서 최고 300mm 이상, 영동과 경북 지역엔 30에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에서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수요일까지 최고 500mm가량의 비가 예보돼 있어 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전주가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에서는 당분간 한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현재 서울올림픽대로 염창아이스에서 동작대교 양방향에서 차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 알아보시고 이 차량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